명품 리셀 사업을 하다 보면 사기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명품을 파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안 되면 사기치는 사람도 없겠죠. 명품 리셀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기 명품을 하나라도 더 구매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진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요. 사기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건데요. 저도 몇 년 전에 자신이 샤넬 VIP라면서 접근해온 사람한테 속아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명품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명품 사업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판매하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명품을 팔면서 진짜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샤넬과 같은 하이엔드급 인기 명품을 도매로 공급해 주겠다는 사람이에요. 도매라고 하면 대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싸게 공급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피레이에서 저한테 명품을 구매한 고객이 있었어요. 물건을 받자마자 급하게 전화를 해오더라고요. 자기가 산 가방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친구 걸 하나 더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감사했죠. 그래서 구매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대뜸 본인이 샤넬 VIP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한 샤넬 직원한테 말만 잘하면 원하는 제품은 뭐든지 쉽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제품들을 도매로 공급해 줄 테니까 자기랑 거래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샤넬 가방은 인기가 좋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남기고 팔 수 있었어요. 그때는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샤넬을 도매로 공급받는다? 이게 말이 되나 싶기도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인기는 샤넬 가방을 원하는 대로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완전히 눈이 돌아가 버린 거죠. 그게 사기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더라고요. 결국에 구매를 결정하고 돈을 입금하기 직전에 다행히 정신을 차려서 거래는 중지하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저한테 구매했던 가방도 바로 환불을 해버리더라고요. 아마 처음부터 계획된 구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샤넬 VIP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VIP라고 해서 원하는 제품을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었어요. 이처럼 명품 사업을 하다 보면 달콤한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희소성이 높은 제품은 돈이 있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 좋아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샤넬이라는 브랜드의 공급 체계를 조금만 알아도 도매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실 도매 공급이라는 건 대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싸게 판매하는 거잖아요. 샤넬 같은 명품은 생산하는 수량을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원가보다 낮춰서 유통하지도 않고요. 그러면 왜 샤넬과 같은 브랜드를 도매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업체들이 있을까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에 도매라는 단어를 붙여서 장사하는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품을 유통하는 업체예요. 도매로 보낸다고 해놓고 가품을 섞어서 보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실 진품과 가품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품을 공급해주는 에이전시가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요. 실제로 샤넬이나 에르메스를 공급해주기는 하는데 아주 소량만 해주는 거죠. 하이엔드 명품을 도매로 공급해주겠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명품들을 구매하도록 강요받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제품을 구매하고 송금까지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죠. 특히 해외에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들을 싸게 공급해주겠다고 물건값을 송금하니까 연락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업체들은 대부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워서 항상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하이엔드가 아닌 다른 명품들은 도매로 공급이 가능할까요? 명품을 도매로 공급해 준다는 말을 정말 믿어도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찌나 생로랑 프라다나 몽클레르 같은 명품 브랜드는 도매로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대량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백화점의 원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왜 샤넬과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은 도매가 안 되고 나머지 명품 브랜드는 도매로 싸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판매하는 방식이 차이라고 보면 돼요. 에르메스나 샤넬, 루이비통은 적게 파는 대신에 비싸게 팔겠다는 전략이에요. 많이 안 팔아도 좋으니까 대신 비싸게 팔겠다, 이런 느낌이죠. 반면에 구찌나 생로랑 프라다 같은 명품은 좀 싸게 팔더라도 다양한 유통 시스템으로 많이 팔겠다는 전략이에요. 실제로 구찌나 생로랑 프라다 같은 브랜드는 해외에 있는 유명 아울렛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시즌이 지난 제품들은 싸게 팔겠다는 거죠. 반면에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비통은 어떨까요? 아울렛에 입점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겁니다. 싸게 판매하느니 차라리 소각해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전략이죠. 이처럼 판매하는 전략에 따라서 도매 공급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샌린느나 디올 같은 브랜드도 하이엔드 판매 전략으로 변경해서 판매 수량을 줄이고 자사 제품의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샤넬이나 에르메스, 루이비통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를 도매로 공급해 주겠다는 업체는 일단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명품 브랜드는 사실 도매뿐만 아니라 그냥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는 말도 믿기가 어려워요. 에르메스나 샤넬 같은 명품들은 본인들이 소매로 판매해도 큰 마진을 붙여서 팔 수 있거든요. 굳이 다른 누군가한테 공급해 준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특히 하이엔드의 인기 명품들은 매장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도 어려워요. 다시 말해서 공급해주는 업체도 자신들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또 누구한테 팔아서 돈 벌라고 넘겨준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도매로 공급해주겠다는 제품들은 인기가 없는 모델이거나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풀리는 수량을 극도로 조절하는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를 누군가한테 공급받을 때는 거래 조건이 유리한지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품 도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명품 사업은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한번 사기를 당하면 진짜 복구하기가 힘듭니다. 명품 사업을 하고 돈이 좀 벌린다 싶을 때 꼭 이런 유혹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사기를 당하는 건 정말 한순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서 늘 각별히 조심하시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명품 리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 같이 보시면 큰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